예, 안녕하세요. 예,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예, 금일은 8월 14일, 예, 금요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 17일, 예, 저희가 이제 휴장이죠. 어떻게 보면 올 여름에 마지막 연휴를 남겨놓고 오늘 좀 시장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상승 속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오늘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도 빠르게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뭐 이전부터 나왔던 소식이었었던 거죠.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를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른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5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좀 하락함에 있어서 정치 테마주들이 좀 상위권에 상승률이 좀 랭크가 되었는데요.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리엔트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오늘 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추월했다는 소식 속에 김재현 전 의원이죠.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는 동일고무벨트가 2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사유로 또 홍정욱 전 의원 테마라고 할 수 있는 KNN도 2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YBM넷 같은 경우에는 요새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2학기 등교 방식과 관련해서 내주 재협의를 한다는 소식 속에 2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엘레트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주로서 2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A루트 같은 경우에는 간만우가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2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실적에 오늘 19%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유니언 커뮤니티 이재명 관련지사 관료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지스 이재명 지사 관련주죠.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흑자 전환 속에 오늘 1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DRB동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김세현 전 의원 또 관련주로서 오늘 1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656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공급 계약 체결한다는 소식에 오늘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파스의 경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중국 소비 관련주 일부 상승을 한 더불어 2분기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금일 1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바이스 ENG 경우에는 2분기 흑자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금일도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재명 지사 관련주죠. ATEC-TN 금일 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TBC 같은 경우에 2분기 호실적에 오늘 1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치한불의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원생명의 경우 코로나19 국내 백신 후보 물질이 연내에 임상을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쿠 홈시스입니다. 장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요. 매출액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4%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장마감 이후에 대전 고법에서 메디톡신 판매 재개를 허용한다라는 판결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성호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장마감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 정도 증가한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47%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센트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바른 테크놀로지 지분을 전량 양도 결정한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앞서 특징주에서 보시피 보라티알 2분기 호실 쪽에 정규장에서 금일 19% 넘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시간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4%, 영업 손익은 마이너스 1.2억으로 적자폭이 이제 감소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AT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영업손익, 죄송합니다. AT 세미콘이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1.2억으로 적자폭을 감소를 했고요. 한국카본은 다시 정정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60% 정도 증가하게 실적이 나왔다는 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C트론의 경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손익은 마이너스 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NT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기준은 마이너스 9% 정도로 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반대로 영업이익은 144% 증가한 모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화 PSC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43%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영업이익은 6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정규장에서 8% 정도 상승을 하였었는데요. 시간에서도 4%대 강세를 좀 보여주었었고요. KMH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정도, 영업이익은 99%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8월 14일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봤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월요일까지 우리나라에 또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주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 공부를 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